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츠의 소울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불편한 이야기만 하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불편한 것은 내가 재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입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삶에? 모두가 재미가 없을까요? 나 혼자만 재미가 없을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누구도 나를 재미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재미있게 한다 한들 그건 한계 있고 내가 재미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삶이? 재미가 있다는 것은 뭐고 재미가 없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재미가 없게 된 것은 무슨 원인이고 내가 재미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원인인가? 내가 재미가 있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재밌게 해줄 때가 재밌었을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좀 나이가 60이니까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은 나의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재미가 있으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는 뜻도 될까요?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나를 탄생시키고 잉태한 그 어머니고 또 나는 그 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이죠. 왜 어머니는 나를 재밌게 했을까요? 왜 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시절의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지 못할까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내가 살려고 할 때 누군가는 나를 잘 사는데 좀 재밌게 해주는 그 무엇들이 항상 있는 거죠. 사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사는데 그 무엇이 나를 재밌게 해주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는 거죠. 서로 자기 살기에 바쁜 거죠. 근데 자기 살기 바쁜다고 허덕이고 산다고 한들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왜 재미가 없어졌을까요? 도대체 왜?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재미없는 이유거든요. 참 속상한 일입니다. 재미가 없는 사회는, 즐거움이 없는 사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재미가 있는 사회는 성장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재미가
재미가 있는 곳은 성장하는 것이고, 재미가 없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누군가 나를 재미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은 이상 나를 재미있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태계 유황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이 보니까 요즘에 태계 요거 지금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악십도, 이 성악십도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하늘과 관계, 자연의 이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연의 이치는 지금 다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 저는 우리가 안쪽과 안쪽이 있거든요. 안쪽. 바깥쪽도 있고. 좀 있죠. 근데 이 안쪽과 바깥쪽이 있어요. 안쪽의 역할과 바깥쪽의 역할이 있죠. 역할. 이 안쪽은 역할을 하려면 역할자가 있어야지. 역할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이건 바깥이고 이건 안쪽이죠. 안쪽. 이 안에는,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재밌게 해주고 있죠. 이 테두리 안에서. 굳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렸을 때 어머니 이야기하죠. 이 안쪽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이렇게 해주는 어머니가 있었어. 어머니죠, 어머니. 이 바깥쪽은, 이 안쪽에 뭔가 서포트 해줘야, 안쪽은 일벌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고, 이 바깥쪽은 나가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차, 이렇게 해줘.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는 안쪽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바깥쪽에서 일하는 거죠. 이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 우리가 자연의 이치는, 힘이 약한 어린애는 어디서, 물고기도 어디서 나면 힘이 천에 이렇게 깊이가 얕은 그런 데 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살아요. 이 안쪽은 어린이가 살아야죠. 아직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성장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쪽에 있어야죠.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서 역할하는 사람은 엄마죠. 그렇죠? 엄마는 자식이, 꼬마가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1살, 2살, 3살, 4살짜리가 어떻게 밖에 삽니까?
안쪽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밖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안쪽에 살 수 없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죠. 유치원, 학교, 이 모든 것은 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러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과 학교는 의무영역이죠. 의무영역. 유치원과 학교는 이 안쪽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쪽과 연결되어 있죠. 이 안쪽에 있을 때 엄마가 안쪽에 있을 때 재미가 있어요. 안쪽에 재미. 이것도 이쪽에서 그나마 유치원 학교는 또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않는 어떤 개체가 살고 있는 곳은 집과 학교와 그 다음에 유치원 등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성장해서 성체가 이제 바깥으로 가는 거죠. 바깥으로. 성체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사회에 가게 되면 안쪽에서 잘 성장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또 잘 가르침을 받아서 밖으로 나온 거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어떤 형성이 되는 거, 이 바깥이. 음양의 조에서 바깥은 양이 담당하는 거예요. 바깥은 양이 담당해요. 양은 힘이에요, 힘. 이 음의 공간은, 가정의 공간은 힘이 아니에요. 음의 공간은, 안쪽의 공간은 뭐예요? 키우는 공간이에요, 키우는 공간. 이 바깥쪽은 뭐죠? 행동의 공간이에요. 키우는 거에 대해서 완성체가 음에서 키우는 어떤 자가 본성, 자기의 어떤 성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음양의 조화예요.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리고 재미가 있고, 이것이죠.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고 성장하고. 그렇죠. 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안쪽이 강하면 즐겁죠. 내가 즐거워요. 그리고 그 안쪽이 강하면 그 양이 건강해지는 거죠. 안쪽이 강하면 바깥쪽도 강해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에서 음이 강하면 양이 강해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 차원에서 음 쪽의 영역에서 음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양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진리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시골의 그 가난한 곳에서도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머니의 큰 헌신을 통해서 자식이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한 자식은 그 양의 공간에 바깥에 가서 바깥을 성장시키는 거죠. 과연 음이 이러한 음양의 조화적 음으로 사라지는 게 좋을까요? 음이 밖으로 나가서 돈 벌러 나가서 그쪽에 치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인데 책도 많이 봤는데 다시 이제 조금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혼란스럽게 한 건 아니고 재미있는 곳은 성장하는 거, 재미가 없는 건 쇠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미가 있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쇠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삶에 있어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무슨 거대한 역사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내가 재미가 없어요. 대신에 나는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양이라는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양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반문 제기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문 제기하지 저렇게 온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게요. 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는 이 지경이 됐는지.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의 이치, 하늘과 땅의 이치, 음양의 조화는 자연의 이치거든요. 우주의 질서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녀 평등으로 이기지 않아요. 그건 아주 허접한 진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닭이 오를까요? 닭이 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음양의 조화를 지키지 않아서 아이들 많이 안 낳아서 결국은 이 양의 공간에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에서 교육을 시키고 인간을 만들어서 양쪽에 내보내야 된대.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집 안쪽에 있는 음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일하러.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이 안쪽을 지키는 게 더 음의 안쪽을 지키는 것이 자연의 이치상 그리고 어떤 전략상에도 중요하죠. 그럼 자연의 이치에서 음의 안쪽을 지키려면 음의 역할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어야 돼요. 안쪽에 일의 양, 이게 뭐죠?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한 5명, 6명, 7명 있으면 안쪽에서 일할 수 있는 양이 있지만 지금 안쪽에는 아이를 안 낳든지 아이를 없거든지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럼 안쪽 일의 양이 없어. 그러면 안쪽은 일의 양이 없으니까 안쪽이 무기력해져. 그래 안쪽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에서 다 키운 사람이 즉 음양의 조화 절차를 밟아서 세상에 나오지. 그냥 안쪽에 일이 없으니까 안쪽에 일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세상에 안쪽에 살다 밖으로 나온다고 자기가 살 수 있나요? 별의별 일이 발생시키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안쪽 전문가가 밖으로 나왔어. 밖으로 나오면 이게 또 변수죠. 변수거든.
즉 바깥쪽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바깥이 정돈된 바깥이 막 정돈된 바깥, 이렇게 일사정연한 바깥을 흐트러게 돼요. 흐트러게. 즉 안쪽에서 잘 할 수 있는, 안쪽 상황에서 전문가가 밖으로 나오면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또 유혹을 하고 그 뭔가에 그렇지 않고 양이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잘 일하는 것을 막 흐트러뜨린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지금 우리 사회는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음양의 저하고 완전히 깨져 있고 안쪽은 지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밖으로 나가 있고. 왜냐하면 집에 살 일이 없으니까. 애기를 안 낳았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그 남편이 집에 가면 여자가 없어요. 음이 없어요. 음이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물론 이 논리가 지금 아주 여자로서 뭐 대법원 판사라든가 뭐 대통령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주장하겠죠. 그냥 이거는 보편 타당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겠죠. 세상에 특수한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재미가 있는 곳을 성장하는 것이고, 재미가 없는 곳을 쇠퇴하는 것이고, 재미가 있는 곳은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는 것이고, 재미가 없는 곳은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죠. 이 음양의 조화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미가 있는 곳을 성장하는 것이고, 재미가 없는 곳을 쇠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튜브가 뭐 이야기 많이 보지도 않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참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이 약해지면 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면 음의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겠지. 물어보는 거예요. 양이 약해지면, 우리가 공간이, 내가 사는 곳 양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있고 여러 있죠. 그런 나라들은 또 양이 세다고 할 경우에 음이, 우리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음이 세니까 음이 다른 나라 양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쇠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찌할까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음양의 조 관점이 좀 다른 문제와 함께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